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회 산은 더 높아진 듯 보입니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한 송영무 후보자의 청문회,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을 넘어서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언급한 송영무 후보자.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 창조와 새로운 국군 건설을 포함한 6가지의 국방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죠.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세계 장관의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송 후보자의 야권의 집중포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의혹은 음주운전.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어제 새로 드러났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1991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었던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11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은 면허 취소를 받고, 그리고 기소해서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면허 취소를 안 했습니다. 이 음주 사실을 은폐, 파쇄, 쉽게 얘기하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이것은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26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위탁을 하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 9개월 동안 월 3천만 원씩 10억 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송 후보자는 오히려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말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죠. 계룡대 군납비리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고요.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송 후보자의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하면서 저항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한 보름간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할 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
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저희 계획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운명의 날을 맞이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